전역을 한 달 앞둔 20대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편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간 5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돌연 숨진 건데요. 여러 의문점이 남는 사건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좀 늦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의 일환으로 다른 병사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네. 이 사동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원래 생활하는 공간과는 분리된 곳이었는데 이전에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격리하는 그런 병동으로 활용이 되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고 있던 말년 병장, 그러니까 전역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네. 합니다. 근데 징계의 일환으로 이렇게 별도로 혼자 숙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 모든 장병들이 마치고 나면 따로 했다고 하고요. 네. 잠을 자는 것도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훈련은 열애를 받는 그런 징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한 지 17일 만에 돌연사, 그러니까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제 당일에도 별도의 어떤 점호라던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실들이 좀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고 해당 지금 머물고 있던 숙소에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간 다른 병사에 의해서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좀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군 내부에서 따로 격리돼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런 징계, 그러니까 분리하는 조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리하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점호나 이런 부분은 안전 그리고 인원 관리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있었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완전히 고립돼서 생활하게 하는 게 맞았느냐 그리고 어떤 관리 소홀 같은 부분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 사망한 병장이 지냈던 격리 생활관이 당시에도 좀 춥다라고 건의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좀 개선이 안 됐나 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제 사진이나 영상 자료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숙소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열악해 보입니다. 이제 화장실 바닥 같은 부분에 이제 곰팡이 같은 부분도 좀 확인이 네. 되고 이 해당 병사, 이 징계를 받고 있던 병사도 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추위와 그런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관리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사망한 병사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가부 부검 결과 사인이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돌연사라고 하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이 불명이고요. 이전에 별다른 어떤 지병이나 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정말 이 사망 원인이 말 그대로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사망한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네.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덮쳐지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발견할 수는 없었는지 그 외에도 왜 이렇게 홀로 오랜 기간 17일 동안이나 격리돼서 생활을 했어야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문이 남는 부분이 좀 여럿 있는데 사망 당일 발견 시점을 보면 오후 1시 즈음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보통 아침 점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된 게 오후 1시 무렵이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군대라는 이 집단 생활을 할 때는 오전 점호도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 아침 식사를 한다거나 그 이후에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당시에 별도로 격리되는 그런 징계를 받다 보니까 점호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별다르게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을 뭐 깨운다거나 아니면 또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열애가 된
되는 그런 징계를 받다 보니까 1시까지 발견이 안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이 된 것도 다른 이제 간부가 해당 그 숙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사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 그리고 규칙 속에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군대의 특성상 이런 부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군사법 측면에서도 살펴보죠. 군사법으로 보면 일단은 이 사망한 병사가 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지냈고 사망하게 된 것인데 부대 입장에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다라고 하는데 군사법에서 이제 규정 기간을 어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신이나 징계 같은 부분은 어찌 보면은 어떤 지휘권자 입장에서 좀 폭넓은 재량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보통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근신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홀로 지냈던 기간이 이미 17일에 달했던 거죠. 근데 특수한 상황 등은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1개월 정도밖에 전역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받다 보니까 어떤 편의 측면에서인지 이제 좀 장기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징계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분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지휘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런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사망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그 결과가 발생을 했고 어떤 기간이라던가 관리 측면의 어떤 미흡은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좀 위반한 것이 아니냐,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10개월 가량 지난 상태인데 어떤 별다른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라던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같은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을 유족은 거듭 밝히고 있고요. 군 관계자는 이제 관리 소홀 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호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어떤 관리의 소홀 측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이 군사 경찰에서는 이 해당 사건이 어떤 다른 범죄와의 어떤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으로 이첩하거나 하지 않고선 이제 군사 차원에서 종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진상을 좀 밝히고 싶은 부분이 그렇죠. 있다면 좀 상세하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사 경찰 측에서는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는 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50대가 위층으로 찾아갔다가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웃 간에 이제 친족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요즘 이웃 간의 이런 층간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층간소음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윗집에서 유발하는 그 소음 때문에 아랫집이 고통을 받는 경우를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랫집이 이에 대해서 보복 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죠. 이제 이 윗집에 대해서 망치 같은 것으로 이 윗집 천장, 그러니까 내 천장은 윗집 바닥이 되는데 그 부분을 두들긴다거나 아니면 쪽지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붙인다거나 네. 윗집에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또 보복 소음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보복 소음을 유발하고 층간 소음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항의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층간소음과 스토킹이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그러게요. 텐데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찾아간다거나 연락을 취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윗집에 찾아가고 이와 관련해서 윗집에 놓여 있던 이제 10만 원이 넘는 이 택배
택배를 가져오고 이런 아유. 부분들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아서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었고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다고 해도 어쨌든 스토킹 범죄로서 인정이 되었다는 점 여러 차례 여러 판결에서 거듭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좀 궁금한데 지속적으로 연락을 가고 이게 좀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소음을 유발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이 모든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점은 또 명확히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느냐를 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쪽지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 뭐 이웃사이 신고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재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관리사무소, 이 아파트 관리 네. 주체에 대한 어떤 항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해서 찾아가고 네. 실제로 이제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보자면 흉기 같은 부분을 윗집에 남겨두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망치를 이제 옷으로 싸서 지속적으로 이 망치를 두들기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역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특히 화장실 같은 곳에서 윗집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이름을 지속해서 부른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 양태들이 지금 스토킹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이제 1차적인 판단 요소로 보고 그 행위의 태양이 얼마나 그 해당 거주민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웃 간의 대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재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해당 거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남 영암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일이었는데 불이 20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습니까? 그렇죠. 전남 영안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숨진 피해자가 바로 이 방화 용의자였습니다. 네.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인화 물질 같은 부분을 갖고 이 성인 게임장에 들어가서 문을 잠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옆에 있었던 다른 이제 목격자들이 이 방화 용의자가 문을 잠고 들어가자 그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요. 바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화염이 그 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해당 게임장을 자주 방문하던 그런 고객이었던 것으로 용의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돈을 많이 잃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복 감정에서 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그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 명 용의자가 숨지고 4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네. 지금 불이 났지만 또 빠르게 진화가 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문을 잠가버린 상태였기 네. 때문에 뒤쪽에 있는 비상구로 이제 대피가 이루어졌어야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출입문이 막혀 있어서 좀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